자, 오늘도 힘차고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염정FC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두 분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시장의 핵심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자, 먼저 염정 팀장께서는 돌다리도 확인하자. 그리고 신일섭 소장께서는 화려한 개별주 장세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돌다리 어디 있습니까, 돌다리? 네, 돌다리 어디 있습니까? 네, 돌다리도 다시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부분. 다행히도 뭐 어제부터 해서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포지션 전환이 아직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앞으로의 투자 계획,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오면서 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의 이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사실 어제 삼성전자를 올린 것은 기관들의 네. 움직임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대한 부분은 예. 결국은 우리 전체 시장, 예. 우리 국내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돌아온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은 확인이 안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앞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내일은 저 하는 금통위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 사실 무게감이 좀 실린 상황에서 아직은 조금은 시장 자체가 관망세 분위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비해서 어제 그렇게 또 뭐 화끈하게 오른 장은 아니었다. 아, 삼성전자 자체가요? 네, 삼성전자와 이제 전체 시장 자체가 네네. 어제 뭐 그렇게 뭐 화려했던 부분은 아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시작은 아직까지도 좀 조심스럽고 예. 호재에는 조금은 둔감. 악재는 아직도 좀 민감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뭐 그렇군요.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좀 지켜보자고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지금 오늘도 일단은 포지션에 대한 부분 방향성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 네. 초반의 움직임이 아직은 좀 지켜볼 부분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직 무리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러다가 이번 상승장 놓칠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개별주 장세가 화려합니까? 네, 지금 뭐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엄청 좋습니까? 네. 저는 고점에서 30% 넘게 빠진 종목들만 보이는데 어떤 종목이 화려한 겁니까? 네, 지금 그 네. 거래소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네. 별로 좋지가 않죠. 예. 그리고 지수도 거래소는 0.09% 상승, 코스닥은 0.31 마이너스, 거의 보합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삼성전자만 플러스고 밑에 SK하이닉스, 네이버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네. 20위 안에 네. 천보 원이 가입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3개 빼고 다 마이너스거든요. 예. 하지만 들어가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 거래소는 지금 뭐가 눈에 띄나요? 한컴 라이프케어 드디어 급등했고요. 지금 계속 이거 얘기 나오던 거죠. 한컴그룹에 새로 상장한다고 마스크 만드는 회사. 네. 그다음에 효성그룹 주가가 오랜만에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네요. 효성화학, 효성TNC, 효성중공업, 효성TNC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를 장식했던 종목 다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건 이지케어텍이죠. 의료 원격 의료 쪽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 테마로 들어가 보면 화려해요. 지금 마리화나주가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다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바이든이 마리화나에 굉장히 좀 천성 쪽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연방 쪽으로 해서 캐나다 쪽은 아예 허가가 됐어요. 예. 의료용 대마가 아니라 기호용 대마가 허가가 됐어요. 지금 캐나다에.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BNC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 원격 진료 테마 뭐 뜨겁네요. 지금 이지케어텍 아까 말씀드린 거 밑으로도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지금 전부 다 순환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별주 지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중소형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종목별 선택 잘하시는 분에게는 좋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에게는 재미가 없겠죠. 네. 어떻게 선택해야 잘하는 거고 어떤 종목이 다음에 길목에 올 건지에 네.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성전자 투자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반도체 주식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 일단 100조 원이 넘는 자금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할 건지 그거에 따른 관심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것 같습니다. 100조 있다면 어느 회사를 인수하시겠어요?
소장님. 100조 있다면요? 100조 상상이나 됩니까? 100억 원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예. 네덜란드 ASML 사야 되지 않을까요? ASML. ASML. 네. 그럼 ASML 주식을 사야 됩니까? 예, ASML 주식을 사야 돼요. 지금 사실 지금 진짜로요? 국내 주식 시간이라 그런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은 맞습니다. 슈퍼 의뢰 하셨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예. ASML이나 TSMC의 시간이라 네. 인텔이라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회를 못 필 확률이 높아요. 네.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제 이 투자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은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반도체 쪽에 대해서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좀 호의적인 상황은 사실 계속 아니었었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의 움직임이 일단 크고 뭐 해외 주식 말씀하셨는데 해외 주식 말고 국내 주식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삼성이 투자하는 반도체 쪽에서 지금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이제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비주 쪽의 움직임이 좀 살짝 있었지만 사실 오늘은 뭐 큰 폭의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반도체 삼성전자 어떻게 탑픽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비주 지금 과대 낙폭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반도체 장비주, 전공정, 후공정 관련된 장비주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반도체 쪽이 움직임이 있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전방산업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하다 보면은 그 뒷단에 따르는 오히려 그 낙수 효과를 보는 네. 업종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장비주, 그 낙수 효과를 보는 장비주 뭐예요? 뭐 이미 다 이제 알려주세요. 이미 뭐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어제도 네. 움직임이 컸었던 뭐 원익 IPS라든지 예. 한솔케미칼 등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예. 뭐 오늘은 뭐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많으시네요. 3% 정도로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이 정도 240조 뭐 우리가 네. 가늠할 수 없는 규모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의 사실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의 이 상승폭은 조금은 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낙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만회하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에 따른 이 삼성 그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혜를 지금 당장 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출연자분들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놓치기가 힘드니까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이슈는요.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네. 자, 오늘 삼성중공업과 포스코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가 어제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갔던 것 같은데 다시 장이 오르니까 낙폭이 과대했던 민감주들 위주로 오릅니다. 경기 민감주 투자를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뭐 이렇게 바쁘시네요. 네.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네, 네. 지금 경기 민감주는 근데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될 걸요. 지금 뭐 삼성중공업 당장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뭐 어떤 걸 설명드릴까요? 일단 그 해운주가 이거를 쏘아 올린 공이에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해운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전방 산업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해운부터 시작돼서 조선까지 간 건데 해운에서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뭐 벌크선 운임지수가 올랐잖아요. 운임지수가 오르는 뒷 배경은 무엇인가요? 뒷 배경은 배가 없어서. 그래서 조선사에 주문을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조선사에서 주문을 하면은 2년 뒤에 배가 나와요. 그리고 조선사 입장에서는 돈을 언제 받느냐? 우리가 부동산에서 보셨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보통 중도금까지 반 내고 잔금 시에 반 내죠. 그것도 지금 잔금 시에 50%가 빠져 있는 건데 조선사는 뒤에가 헤비테일이라고 꼬리가 무거워서 80%를 받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받을 거고 그것도 2년으로 나눠봤을 때는 후반부에나 80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연초부터 수주를 터트려도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중공업은 결정적으로 왜 지금 이번에 안 올랐나요? 현대미포조선에 비해 삼성중공업은 너무 오르지 않아가지고 주주분들이 열이 받으셨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호황기에 FPSO라던가 이런 해양 플랜트를 많이 수주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같은 거죠. 근데 그 FPSO를 그 원유를 저장하고 하역하고 이 설비인데 그거를 수주해 놨는데 만들고 있는 도중에 그 발주처에서 우리 안 받겠다고 해버려가지고 삼성전자 그냥 거기 야드에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재고가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하나를 성공했잖아요. 일단은 용선 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이탈리아 회사랑. 그래서 네. 빌려갔는데 그걸 완전히 인수하진 않았어요. 이제 삼성중공업에 그게 하나가 단초가 나온 건데 거기서 더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수주가 계속 쌓여야 돼요. 그래야 쌓여야지 이 발주처에서 이른바 갑질을 못해요. 지금은 아. 저가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야, 넌 조선사에 말하는 거죠. 발주처에서 너네 어차피 놀고 있는데, 응? 그거 채우는 게 낫지 않겠냐? 그거잖아요. 호텔에 빈 방이 있는데 50만 원, 1박에 50만 원 받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높았어요. 근데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손님들이 와서 막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야, 너네 50만 원인데 놀고 있으면 뭐해? 한 25만 원 해줘. 그럼 내가 들어갈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저가 수주가 많으면 결국 출혈이 되잖아요. 출혈 수주가 되잖아요. 수주는 많이 올려도 수익이 안 남잖아요. 마진이. 그럼 이게 만약에 그 방이 꽉 찬다. 그럼 네. 이제 다시 조선사가 갑의 입장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지금 심호흡을 넓게 가져갈 사람이 투자하셔야 돼, 이거는. 네. 조선주를 지금 당장 무슨 상한가를 가고 이건 어렵고, 아. 단지 그 중에 제일 빨리 움직이는 거는 현대미포조선이에요. 현대미포조선. 예. 왜냐하면 현대미포조선은 주로 작은 배를 만들기 때문에 네. 배 만드는 건조 시간이 덜 걸려요. 다른 제가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삼성중공업보다 덜 걸려요. 초대형 원유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했다는 소식 나오면 대부분 네. 어느 회사예요? 네.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이죠. 예.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만드는 게 피더 컨테이너선이라고 작은 컨테이너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회수를 할 수 있겠죠, 돈이. 아무리 헤비테일 방식으로 봤더라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이런 시기에 좀 더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철강사 얘기를 안 드렸는데 철강사에서 가격을 많이 올려버렸잖아요. 많이 올려버렸죠. 원가를 전가시켜서 철강 가격을 그냥 통보시켜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조선사에서 파는 후판 가격도 엄청나게 올렸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철강주들이 이 시차 때문에 실적이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거죠. 조선사가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거는 지금 후판 가격은 올랐는데 네. 배는 수준했는데 배 만들어야 가격은 되고. 2년 뒤에나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안 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많아서 더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려면 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투자하실 분들은 심호 길게 가져가실 분들만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후판 가격 올려서 그 수익성이 좋아지는 철강주 투자가 좋다는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저는 얻었습니다만. 아 근데 이미 다 올랐습니다. 아, 이미 더- 한 번씩 다 네, 폭등했고 많이 올라서 좀 쉬었기 때문에 네. 또 오를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한 번 더 오르려면은 예. 원가를 한 번 더 정가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있어요. 조선사랑 철강사랑 협상을 하는데 서로 함부로는 막 못해요. 그렇죠. 계속 평생 일해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예. 철강사가 한 번 올렸잖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조선사에서 이럴 거예요. 야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 네. 봐줘라. 자, 소장님. 그래서 쉽게 못 올려요.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이슈는 주가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얼마나 그거는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미래를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아예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 빅베스라고 하나요? 아예 그냥 크게 잡고 한번 그냥 손실 네, 크게 털어버리는 거. 털고 그냥 유상증자 해서 지금 네. 완충해서 나가는 그거를 좋아하시면 지금 그냥 악재가 지금 다 쏟아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다 쏟아진 것까지는 좋아요.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쏟아진 것까지는 좋고 네. 이탈리아 선사랑 그 FPSO 지금 2대인가 4대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재고가 지금 계속 있으면 고철로 팔아야 돼. 결국 안 돼버리면. 근데 그게 하나 용선 계약 성공했고 거기에 옵션 계약을 맺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빌려서 쓰다가 네. 정말 필요하면 아예 사버리겠다는 옵션. 만약 그거 사면 삼성중공업에 중공업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돼요. 소장님의 그리고- 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보면 모멘텀입니까? 좋아요. 근데 이 삼성중공업을 들어가서 지금 나는 기회비용 날리기 싫고 나는 지금 저기 무슨 뭐 2차 전지니 무슨 저기 대마초니 뭐 그런 거 테마주 해가지고 수익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나 여기서 발 뻗고 앉아가지고 답답해 네. 죽겠다 이러시는 알겠습니다. 이런 성향분들은 이걸 선택을 손을 들이시면 안 되죠. 네, 시간이 필요하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들은 상승 동력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 흔들려도 방향은 위로 갈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먼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래 쉬셨습니다. 방향은 위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에코프로 네. HN,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 중심으로 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에코프로 HN 사실 상장이 아니죠. 분할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다가 네. 최근에 하락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에코프로 HN 일단은 친환경 산업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기 앞단에서 이제 말씀을 좀 길게 해주셔서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증시에서의 약간 호재가 없다면 이제 해외에서 미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의 약간 호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앞으로 부양책입니다. 인프라 부양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군이라고 한다면 일단 철강 쪽 오늘 철강 쪽도 말씀하셨는데 철강 쪽이 국내에서는 이제 조선사들과 이제 후판이라든지 가격 인상에 판가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 인프라 주 관련해서는 네. 철강 그리고 저는 건설기계 쪽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예. 보고 있고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부양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출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수를 또 걷어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탄소 국경세 관련된 이슈가 다시 또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에코프로 HN 오늘은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네.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 예. 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 이어져 가고 있는데 네. 오늘 다시 순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심 지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의 이익 가치가 훼손이 된 게 아닌데 네. 낙폭이 과대한 것은 반드시 키 맞추기 반등이 나오죠.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될 종목이 몇 개 더 있어서 네네. 정말 송구합니다만 짧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의견이 다르니까. 그냥 네. 지금 네. 너무 들어가기에는 네. 이미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어서 네, 좀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네. 생각입니다. 기회비용이 있을 것이다. 굳이 이 종목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YG 엔터입니다. 자, 투자 의견 매수, 사도 좋다? 두 분의 의견 볼까요? 사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소장님께서 어제 YG 엔터 또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역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오프라인 콘서트만 한번 열린다고 하면 진짜 터져요. 다 네. 엔터테인먼트 사는 지금 찢습니까? 주가도 그쵸. 찢습니까? 그렇죠. 지금 SM은 예. 지금 지분 그 이슈가 걸려서 더 강한 거고, 그렇죠? 지금 SM은 네. 이수만 선생님 지분 이슈가 걸렸어요. 그래서 더 센 거고 예. YG랑 JYP는 오프라인 콘서트만 터지면 돼요, 이거. 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터질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신 지금 여러 거죠? 가지 있잖아요. 여행도 그렇고 지금 경기 이 리오프닝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기대감으로. 그렇고 예. 지금 9월달 10월달부터 조심스럽지만 위드 코로나로 상대적으로 한켠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떼창은 금지하겠죠. 떼창 금지하고 싸이의 챔피언을 그 런닝머신 하면서 못 부르겠죠. 하지만 콘서트만 일단 네. 열리면 네. 티켓 파워가 터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6만 원 라인이 2013년부터 6만 원 라인에 4번을 막혔어요. YG가. 여기를 뚫어낼 때는 장대 양봉 아니면 뚫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갭 상승이라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뚫는다면 엄청난 장대 양봉이 치솟겠죠. 이렇게 7만 5천 원까지도. 아, 가상으로 그리신 겁니까? 그린 겁니다. 나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런 2013년이면 벌써 8년치 매물이에요. 8년치 예. 매물을 뚫으려면 엄청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 뚫는다면 정말 장대 양봉이 나온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좋아져서 콘서트가 열려야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전제는 우리가 늘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그쵸, 소장님? 근데 네. 오프라인 콘서트를 한 번도 못 열었는데 실적이 사상 최대예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수익으로만 유튜브 네. 슈퍼챗만 받아가지고 슈퍼챗에다 그 광고 붙이는 거 있죠. 네. 그걸로만 지금 블랙핑크는 구독자가 5천만 명이에요. 지금 아마 그걸로 수십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광고비로만 그걸로 다 메꾼 상태예요. 네. 그걸로 최고 실적을 냈는데 거기 오프라인 콘서트 하나 붙는다? 이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보고 보라고 했죠. AOMG 콘서트.
그 힙합이 어느 정도 그 정도 나오면 블랙핑크 나오는 거는 그거의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기선제압할 종목은 이지케어텍입니다. 네이버가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주가의 호재일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아닙니까? 여기서 네. 아니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것은 예.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는 전 질문으로 좀 받아들였는데요. 네. 이지케어텍 오늘 앞서 말씀하셨듯이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가 움직이는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 좀 장이 좀 불안정하다 또는 이제 장이 좀 어떤 주도주 섹터가 좀 강하지 못할 때 오히려 이렇게 테마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한다는 지분설, 네이버가 약 투자 금액 3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뭐 의료 데이터 부분에서 네이버와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것으로 일단 가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오늘 좀 단기 거래량 어제부터 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오늘 일단 지금까지는 흐름은 좋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장 후반 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테마주 성격상 조금은 주가의 좀 상승폭이 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내일도 아마 거래량이 좀 터져준다면 일시적으로는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룸이 좀 있겠지만 이런 종목은 상당히 좀 투자에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갈 종목이 사실 많이 없다 보니까 예. 이런 테마주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테마주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시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장 그리고 지금 이 외에도 지금 낙폭이 과대한 조금은 안전 자산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좀 매수 자제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케어텍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오늘도 기선 제압할 수 있는 시장 이슈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염정FC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